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라는 책입니다. 임철웅 지음 북커에서 나온 책입니다. 대화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책은 모든 인간관계가 수월해지도록 만드는 대화 비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센스 있는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삶을 수월하게 이끌도록 만드는 대화의 비밀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나쁜 대화법이 있는데요. 상대가 누구든 좋은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다면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을 각인시킨다는 것은 상대의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면 큰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불러오는 행동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버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존재로 각인될 수 있지만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상대가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거나 상대와 나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섰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혼자서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무례하다거나 개념이 없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파악하기 전까지 예의를 갖추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의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꼭 지켜가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각인된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보통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식의 억울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과 맞는 유형의 사람을 찾아 관찰하고 그를 모방한 대화법을 사용해 실험해 볼 안전한 모임이나 인간관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안전하다는 것은 나의 실수가 충분히 용인될 정도로 신뢰가 쌓인 관계라거나 반대로 실수를 해도 나머지 자신의 삶에 크게 상관이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 패턴이나 행동을 외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의 기술을 훈련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힘들고 상황에 맞지 않는 2% 부족한 멘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상대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수록 새로운 대화 패턴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대화 패턴을 무작정 외우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오히려 곤혹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실수를 조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기응변하며 상대와 대화하는 상황 자체를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주도권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인데요. 말 한마디를 잘 던지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보다 단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나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여 꿰뚫어 보는 것이나 옳은 말로 상대의 길을 꺾는 것 등을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할수록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적게 말합니다. 당연히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도권을 쥐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바로 옳은 말로 상대의 길을 꺾으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옳음을 주장하려면 옳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옳고 그름이 있는 주제로 대화한다면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그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적절하게 건네주며 상대의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상대의 본심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화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대화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넘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타인과 친밀해지고 싶다면 눈치부터 키우라고 하는데요. 막연히 눈치가 좋으면 대화할 때도 당연히 좋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좋은 눈치가 대화에 주는 구체적인 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눈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색한 상황을 어색하다고 인지하고 피하거나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눈치가 없을 경우 지금의 상황이 어색하다는 느낌을 아예 못 받거나 서서히 어색함을 깨닫다가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대화가 괴롭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눈치가 있다면 상대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황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상황과 상대를 알고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으로 서로 설명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과 빨리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되기 위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중간한 사이로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것보다 친밀한 사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대화의 목적과 수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마음을 열지 않을 상대에게는 다음을 기약하거나 되지 않을 일에 헛된 노력을 쏟지 않는 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며 상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상을 남기고 후속 만남을 이어가며 친밀도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조하는 질문은 노력을 수포로 만듭니다. 대화를 진행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퍼붓게 되면 상대는 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결국 취조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취조하는 듯한 질문으로 상대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얻지는 못하니 사실상 대화를 잘 이끌어 보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보를 수집만 하려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얻으면서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면 어느 시점 이후로 상대는 대화 자체를 불편해하며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 나와 거리를 두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는 때가 오면 활용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특히 주제를 합의하는 시점에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가 신이 나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서 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은 단순히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정보를 모으기 위해 상대가 많은 정보를 주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취조나 취재하듯이 대화하면 주변에 친밀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성 있는 대화는 상대와 더욱 빠르게 친밀해지게 하고, 상대가 나에게서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저 한마디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가지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화의 경제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언급된 정보를 다시 언급하며 말을 시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상대의 정보를 충분히 모아가며 대화를 하다 보면 몇 분 전에 얻었던 정보를 어색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다시 꺼내거나 새롭게 얻은 정보와 함께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정보를 얻었던 상황을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일부러 기억해 두었다는 것을 티내기 위해 과도하게 언급한다면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무리하고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는 단순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먼저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상대의 무례함을 바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게 되면 상대는 이미 잊었을 것이고, 자신의 기억 또한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는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의 프로세스는 감정에 따라 그 기억을 재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속 비슷한 일이 쌓여서 폭발한다면 상대는 그 감정의 폭발에 부당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작은 일로 크게 반응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의 무례함은 객관적으로 무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혼자만의 느낌이거나 상대의 생각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라면 오히려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 스스로 혼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가 없거나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그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말 좀 할까? 귀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직장 상사나 거래처 직원과 같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을 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상대가 나의 말을 끊었다면 상대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단, 나의 말을 끊었으니 조심하라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만일 상대가 말을 또 끊으면 나도 또 그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 말을 끊었다 해도 자신이 하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난 적이 있는데 초면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안녕하세요. 2달 전에 귀사 회의실에서 뵌 후로 처음 뵀네요. 라고 하는 등 자연스럽게 언제 만났는지 언급해 주면서 상대가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또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친밀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상대가 관계의 수준을 헷갈려 갑자기 진하게 행동한다면
친밀하지 않은 반응과 태도로 일관하면 됩니다. 존칭을 쓴다거나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상대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너무 가까이 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다시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과도 물 흐르듯이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삶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비밀을 담은 이 책,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